임금체불로 생계 유지마저 힘들어했던 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했지만 다단계 도급 구조와 관련된 어느 업체도 책임을 지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취업 준비생에게 극단적 선택을 하게 만든 보이스피싱 사건의 피해자는 과거 미담 사례의 당사자로 밝혀졌습니다. 경찰 수사는 3주째 제자리 걸음입니다. 신종 코로나 군산 확진자는 완치를 판정하는 검사를 받고 있고 17명의 접촉자는 이번 주 후반 대부분 퇴원하며 지역 병의원과 사회복지시설도 정상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임금체불에 힘들어하던 건설 노동자가 최근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게 원인이었는데 위험뿐만 아니라 임금 지급의 책임마저 외주화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습니다. 허현호 기자입니다. 지난 4일 새벽 전북 군산의 한 아파트에서 45살 조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대형 건설업체의 2차 협력업체에서 일했던 조 씨는 2달 넘게 임금을 받지 못했고 전처가 키우고 있는 새아이의 양육비를 주지 못해 괴로워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엄마, 내가 임금 못 받아서 문제가 생기면 아이들 좀 키워줘서 그랬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2차 협력업체에서 일했던 조 씨는 석 달 동안 주말을 빼고 하루 13시간씩 일했지만 임금은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일감을 계속 하청업체에 넘기는 복잡한 도급 구조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대형 건설업체는 하도급 업체에 5억 9천만 원을 대금으로 지급했지만 하도급 업체는 자재비와 인건비를 빼고 조 씨가 소속된 2차 하청업체에 7천만 원을 줬습니다. 2차 하청업체는 또 다른 하청업체 2곳에 돈을 나눠줬고 이 가운데 한 곳은 또 다른 하청업체에 1,5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공사비가 계속 깎이다 보면은 실제 현장에서는 안전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임금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고스란히 피해는 노동자들에게 전가되는. 숨진 조 씨를 포함해 근로자 29명이 받지 못한 임금은 1억 3,800여만 원. 하지만 아무도 조 씨의 죽음과 체불임금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고 있습니다. 왜 우리 때문에 죽었다는 이유가 있어요? 7천만 원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전부 다 업체 대표들 만나가지고 자, 돈이 이거밖에 안 나왔는데 어쩌고 최대한 임금부터 주자. 이랑 중공업이 서로 합의하에 금액을 확정을 한 거거든요. 7천만 원이라는 금액을. 실질적으로 금액을 지금 받는 성진 유니텍 쪽에서 그 금액을 합의를 했기 때문에 조 씨의 동료들은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4곳을 대상으로 노동부에 체불임금 진정을 제출하는 한편 유가족과 논의해 조 씨의 산업재해 신청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허연호입니다. 한 취업 준비생이 검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에 속아 목숨을 끊은 사건 어제 보도해드렸죠. 누구보다 착한 아들을 잃은 부모는 사기단을 하루빨리 잡아줄 것을 호소하고 있지만 경찰 수사는 3주째 제자리입니다. 조수영 기자입니다. 자신을 검사라고 소개한 보이스피싱 사기꾼은 장시간 조사를 들먹이며 피해자를 겁줬습니다. 3일 동안 조사를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간단한 세면도구 챙겨 오셔야 되겠죠. 본인이 혐의점이 발견이 됐다면 구속된 상태에서 최대 법정 90일 동안 구속 수사를 11시간 동안 이어진 보이스피싱 사기 행각에도 피해자는 자신의 잘못으로 연락이 끊긴 것으로 오해했고 구속될 거란 불안감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피해 사실을 인지한 건 경찰이 아닌 피해자 부모였는데 경찰에게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봤더니 단순히 신병을 비관한 게 아니었던 겁니다. 전에 그때까지도 경찰은 몰랐죠. 예, 아예 모르고 당연히 보이스피싱에 의해서 우리 아들이 이렇게 됐으니까 빨리 와달라. 경찰은 유족의 신고를 접수한 뒤에야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최초 수사할 때는 변호사건 관련해서 타살이냐 그 여부를 먼저 구분을 짓거든요. 사기범들을 검거해달라고 진정서 제출해서 지금 그 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건 발생 3주째. 경찰은 숨진 김 씨가 돈을 넣어둔 보관함 CCTV에서 전달책으로 추정되는 용의자를 발견했지만 신원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화를 껐다 켰다 해버리면 기록 일주가 정확히 뜨는데 이게 통화를 계속 하고 가보니까 추적이 안 되는 거예요. 2018년 보이스피싱 피해 규모는 4,440억 원으로 1년 만에 2천억 원이 늘어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하루 평균 134명이 당했고 한 사람당 피해액도 900만 원에 이릅니다.
숨진 피해자는 대학 시절 거동이 불편한 친구를 돕던 미담 살해의 주인공으로 19년을 함께한 친구는 누구보다 힘들었을 오랜 벗을 떠올려 봅니다. 예전 보이스피싱처럼 좀 어눌하다거나 되게 뭉뚱그려서 사기를 치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봐도 당할 정도로 되게 치밀하고 꼼꼼하게. 타인을 향한 순수한 믿음이 범죄의 표적이 되는 세태에도 늘 남을 도와야 한다고 말해온 어머니는 말문을 쉽게 잇지 못합니다. 경찰서 직원분들이 열심히 한다고는 하는데 믿지는 못하죠. 누구도 못 믿는 상황이니까. 세상이 무서워서 다른 나라로 이민 갈까?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 민주평화당과 바른미래당, 대한신당이 조건 없는 통합에 합의했습니다. 평화당 박주현, 바른미래당 박주선, 대한신당 유성엽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회의를 열어 늦어도 17일까지 기득권 포기를 포함한 조건 없는 통합을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새 당은 당헌과 당명, 정당 정책을 논의하기 위한 실무 소위를 가동하고 3당 통합 후 소상공인과 청년 등 새 정치 세력과 2차 통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새만금 수질 관리 계획 변화가 수변 도시 개발에 큰 영향을 미치진 않을 전망입니다. 강팔문 새만금 개발공사 사장은 신년 사업 계획 발표를 통해 새만금 내측 관리가 해수 유통으로 바뀌더라도 해수면 높이는 유지되기에 개발에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 육상태양광은 오는 11월까지 산업부로부터 인가를 받아 공사에 돌입하고 공공주도 매립은 연말 착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앞서 도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현황판에서도 보셨듯이 상황이 빠르게 호전되고 있습니다. 군산의 8번째 확진자 상태가 크게 좋아졌고 접촉자들의 격리 해제도 잇따르는 데다 관련 기관들도 속속 정상화 채비에 나서고 있습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전북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징후는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군산 확진자의 상태가 좋아 완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최종 음성 판정이 나오면 퇴원 절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 2번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면 퇴원할 예정인데요. 담당 의사의 말로는 증상은 아주 좋아졌기 때문에 확진자의 가족을 포함해 남은 접촉자 17명도 목요일이 지나면 대부분 격리에서 해제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에 몸살을 앓은 기관들도 속속 정상화가 진행되는데 2주간 폐쇄 조치된 군산의 내과 의원이 내일부터 다시 환자를 받습니다. 또 지역 경로당과 사회복지관도 추가 확진자가 없을 경우 다음 주부터 운영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 휴관이 진행되면 이용자분들한테 굉장히 불편함이 있고 다음 주부터는 더 조치를 한번 기다려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한 지역사회의 노력이 이어지면서 전북 지역은 차츰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새 학기 입국이 예상되는 중국인 유학생들의 관리 방안을 놓고 대학과 자치단체가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군산대의 경우 기숙사의 유학생들을 모두 수용할 수 없어 자가격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인데 군산시 역시 관리가 어렵다며 손사래를 치고 있습니다. 김아연 기자입니다. 개강을 맞아 중국인 유학생을 2주간 격리할 예정인 군산대의 한 기숙사입니다. 군산대에 다니는 중국인 유학생은 모두 372명이지만 이 기숙사는 246명밖에 수용하지 못합니다. 나머지 126명은 각자의 원룸에서 자가격리시키겠다는 방침인데 다른 기숙사는 화장실과 샤워실이 공용인데다 나중에 들어올 한국 학생들의 반발 때문에 적합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 외에 밖에서 생활하고 있는 중국인 그 유학생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그 숙소나 거주지를 정확히 파악을 하고 매일 2회씩 그 발열 그 정보를. 군산시는 군산대의 방침에 난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자가격리에 어려움이 있는 데다 주민 반발이 예상된다는 겁니다. 원룸 하나 들어가 있으면 나머지 학생들한테 여기 중국 학생이 들어와 있다라고
알릴 수도 없고 안 알릴 수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중국 학생에 대한 인권 문제가 있고. 인근 원룸 임대 사업자들도 대학 방침에 우려를 나타냅니다. 쪽이 지금 요즘 방도 많이 안 나가가지고 주인들이 이렇게 다 나와 있고 그러는데 또 학생들이 더 꺼려오면은 이쪽이 또 방이 또 안 나가면은 우리 또 생존권에 또. 군산시는 임시 방편으로 공용 화장실이 달려있는 기숙사라도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보건당국은 오히려 원룸 자가격리가 낫다는 입장입니다. 1인 1실이에요, 무조건. 자가격리 하는 게 차라리 나아요, 그러면? 그렇죠. 자가격리를 원칙으로 하죠. 중국에서 온 사람들은. 이 같은 논선은 대학마다 크게 다르지 않아 기관 간의 더 적극적인 협조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중국 업체의 저가 공세에 도내 태양광 소재 업체인 OCI가 태양광 폴리실리콘 생산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OCI는 지난해 매출이 2조 6천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16.3% 감소하고 순손실이 8천억 원을 웃돌자 군산 공장 가동을 오는 20일부터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실적 악화의 원인은 국내 원가의 절반에 불과한 중국 업체들의 저가 공세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신종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복지기관들도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전북사회복지협의회와 어린이집 연합회 등은 도청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바이러스 차단에 협력하고 마스크 확보를 위해 전라북도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도는 이들 기관에 감염병 예방 교육과 청소, 소독, 외부인 출입 통제 등 철저한 관리를 요청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을 위한 도내 방역 활동이 대폭 확대됩니다. 내일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첫 경기를 앞둔 전북현대는 오늘 신종 코로나에 대비해 경기장 비상 방역을 실시하고 관중들의 문진표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새만금 개발청도 내부 도로공사 현장의 노동자를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예산도 조기 집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영화 기생충이 세계적인 돌풍을 일으키면서 전주 시내 촬영지를 복원하자는 논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관광 자원으로서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지만 일시적인 관심의 편승에 의미 없는 조형물 하나 더 지을 뿐이라는 반론도 있습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김준호 감독의 기생충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는 사업가 가족의 저택입니다. 건설에 20억 원이나 투자됐지만 제작진은 촬영이 끝나자 저택을 모두 부쉈습니다. 하지만 기생충이 세계적인 관심을 끌면서 전라북도와 전주시 내부에선 세트장을 복원하자는 논의가 한창입니다. 촬영지인 전주 영화종합 촬영소에선 몇 달 간격으로 다른 작품을 찍기 때문에 새로운 장소를 찾아야 하는 상황. 땅값에 건축비까지 적지 않은 예산이 들겠지만 한국 영화사의 기념비적인 위치에 오른 기생충의 명성을 고려할 때 관광지로서 가치가 충분할 것이란 판단입니다. 시장을 좀 가볼 수 있느냐, 촬영소 안에 있느냐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지금 내부적으로 좀 논의를 좀 해보고 있습니다.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초기에는 많은 관광객이 찾았지만 금방 잊혀진 촬영지가 적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영화의 배경이 됐던 부잣집, 그 건물이 있어서 관광객이 방문할 것이다. 그건 조금은 잘못된 접근이고 그 속에 스토리가 있어야 하는데. 속빈 강정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영화 속 저택에선 사소한 소품 하나까지 본 감독의 철학이 담겨 있지만 복원 건물은 그저 흉내낸 모형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거는 그냥 복제물이 될 뿐이기 때문에 원래 창작자들의 명성이나 고민에 누를 끼치는 그런 결과를 빚을 수도 있습니다. 전주시가 복원 의사를 명확히 밝힌 건 아니지만 영화 기생충 신드롬에 세트장 재현 논란까지 겹치면서 흥미로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프로축구 전북현대의 아시아 챔피언스리그가 내일 시작합니다. 전북현대는 내일 오후 7시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일본 요코하마 마리너스와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첫 경기를 펼칩니다. 모라이스 감독은 조별리그 첫 경기인 만큼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전북현대의 기성용 영입 협상은 상대 구간 간의 이견 차이로 결렬됐습니다. 다음은 보기 드문 제보 영상이 있어 여러분께 소개해드립니다.
지난 6일 저녁 6시쯤 무주 남대천에서 찍힌 영상인데요. 가족으로 보이는 수달 3마리가 살얼음이 언 하천을 아슬아슬하게 가로지르다 물에 빠지기를 반복합니다. 최근 무주 남대천에서는 인적이 드문 아침과 저녁 시간에 이처럼 수달을 자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김제의 모 대안학교에서 3년 새 3번이나 답안지가 분실됐지만 교육당국이 사건 경위를 규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에 따르면 해당 학교는 지난 2017년과 18학년 1학기, 2019년 2학기를 합쳐 1, 2학년 답안지 3장이 분실돼 최근 감사를 벌였지만 특별한 원인이나 단서를 찾지 못했습니다. 도교육청은 분실 직후 재시험을 치러 성적 관리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학교의 기관 경고와 함께 재발 방지를 통보했다고 말했습니다. 염경석 정의당 도당 위원장은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약자를 대변해온 양심과 신념으로 지역과 국가를 위해 헌신하겠다며 당내 비례대표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정의당은 당원 70%, 시민 선거인단 30%로 비례대표 순위를 결정하는데 전국적으로 40여 명이 경선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총선을 앞둔 마지막 2월 임시국회에서 전북 관련 법안의 처리 여부가 주목됩니다. 남원에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을 설립하는 공공의대법은 당위성에 힘이 쏠리고 있습니다. 전북권 뉴스